자, 안녕하세요. 카티아 완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수업의 주제는 스케쳐예요. 스케쳐. 스케쳐는 스케치를 하는 전용 명령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쳐에는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그 스케쳐를 3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첫 주에는 프로파일이라는 그 아이콘 그룹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거가 프로파일이에요. 자,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그 2차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초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아이콘 그룹이에요. 자, 이 아이콘 그룹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배우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배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카티아 작업 순서를 배웠죠. 2D 작업을 하고 3D 작업을 한다 이렇게 배웠고 2D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런 7단계를 거치는데 오늘 배우는 건 이 중에서 세 번째 단계 스케칭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요 2D 작업은 스케쳐라는 주제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4, 5, 6을 배워서 2D 작업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2D 작업이 완성되면 3D 작업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3D 아이콘의 옵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습이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우스 3버튼 사용한다고 그랬고 입체로 그려진 그 3차원 캐드의 그 화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로테이트, 확대 축소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를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게 이 마우스 3버튼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3버튼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그 프로파일 툴바가 세로 서 있죠? 이 그룹인데 제가 카티아를 잠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티아 작업에서 자, 첫 번째 단계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오는 그룹들이겠죠. 이 그룹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 자, 요 아이콘이 지금 프로파일인데 여러분 요 아이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내는 기능이 이렇게 드래그하는 거고요. 자, 가로 바꾼 게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지고 Shift 마우스 왼쪽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한 번씩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그룹 내에 이제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카티아에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마우스로 움직이면 렉탱글로 뜨는데 렉탱글의 오른쪽 아래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는 이 안에 더 많은 명령어들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명령어를 볼 때는 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더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렉탱글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콘이 있고요. 당연히 세 번째도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서 이런 그룹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제가 지금 화면 그 파워포인트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아이콘들이 안에 숨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오늘 배우는 아이콘 중에서 두 개만 안에 더 많은 명령어가 없고요. 두 개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파일하고 밑에서 두 번째는 엑시스만 따로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콘 그룹들의 그룹들은 정말 35개의 많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오른쪽 아이콘 중에서 밑줄 그어는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쓴 아이콘들이에요. 자,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이 밑줄 그은 것들 중심으로 많이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것 같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다 그려봐야 되니까 오늘 이 명령어들을 한 번씩
빨리빨리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필기시험 출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카티아를 이렇게 열어서 카티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프로파일 아이콘을 이용해서 어,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어떤 프로파일이라는 아이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아이콘을 바로 알아채고 얘를 클릭해야지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카티아로 취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와 이 카티아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를 할 때 저 아이콘에 대해서 어느 아이콘을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콘을 사실 모르거나 아이콘을 영어로 말을 할 수 없다면 대화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아이콘을 영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쓸 줄도 알아야 돼서,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필기시험에 이 아이콘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쓰는 거를, 영어로 바로 명령어를 쓰는 거를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 볼 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프로파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프로파일은 가장 카티아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자, 이 프로파일 기능을 작업을 하면은 카티아에서 웬만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카티아에 하나의 아이콘이 있지만 그 카티아 작업할 때 프로파일 아이콘을 선택하면 스케치 툴이라는 게 갑자기 넓어지면서 이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텐데, 첫 번째 거는 직선과 직선이 연결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파일은 라인 4개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파일 명령 한 번에 그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탄젠트 아크라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을 그리다가 아크, 홀을 그릴 수 있는데, 그 홀과 직선이 탄젠트하게 연결되도록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3포인트 아크라고 그러는데, 직선을 그리다가 아크를 그리는데 아크가 직선의 끝점과 중간에 어느 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세 개의 점을 클릭함으로써 직선 다음에 호를, 아크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 있고요. 일반 캐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명령어예요. 일반 캐드로 치면 라인을 4번 그려야 되고, 얘는 라인 3번 하고 아크라는 명령을 써야 되고요. 얘도 라인 하나, 둘, 셋, 넷, 5번에 아크를 하나 그려야 되고, 또 쉽지, 이렇게 그리기도 어렵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게 카티아 프로파일입니다. 자, 그 팁이 있는데, 팁은 명령어를 반복 사용할 때, 명령어 취소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필요한데, 자, 이 프로파일을 제가 카티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파일 명령어를 클릭하면 스케치 툴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스케치 툴이 평소에 이러다가 프로파일을 치면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 3개의 옵션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주황색이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황색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프로파일을 선택할 텐데, 자, 지금 프로파일 명령어를 이제 2개를 더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처럼 프로파일 한번 완성하고 끝내고 다시 또 프로파일 찍고 그리고 또 프로파일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카티아에서는 이 프로파일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쓰겠다라고 그럴 때 이 명령어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자,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프로파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선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탄젠트를 그릴 거거든요. 탄젠트. 자,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라인과 아크가 탄젠트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프로파일을 선택되어 있죠. 이제 세 번째 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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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아크를 집어넣을 텐데요. 자, 세 번째 거를 선택해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선택됐죠. 세 번째 점.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직선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직선, 직선.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크가 돼 있죠. 다시 한 번만 그 프로파일 선택되니까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거.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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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자, 두 번째 거. 직선, 직선, 직선. 자, 탄젠트로 넘어갈 거예요. 탄젠트, 탄젠트. 자, 탄젠트, 탄젠트. 다시 직선으로 자동으로 넘어와 있죠. 자, 직선. 이렇게 바꾸고요. 자,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직선, 직선, 직선. 자, 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직선, 직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티아의 프로파일 기능을 써봤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을 때는 ESC 명령을 키를 클릭하면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이게 카티아의 프로파일 기능이고요. 자, 옵션이 3개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라인과 아크가 탄젠트하게 접하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만나고 있는지 두 개를 잘 구별하셔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파일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프로파일은 이제 한 번 그 프로파일 명령어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자, 어떤 기능을 쓰면 될지를 잘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라인과 아크가 탄젠트하게 접하게 만난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라인과 아크가 자, 접하지 않고 그냥 만나고 있으니까 몇 번째 옵션을 써야 되는지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거 그리고 그 바깥에 또 같은 간격을 이런 모양들을 자유롭게 그릴 줄 안다면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그린 거예요. 얘를 다 그린 거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해 보면 카티아의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프로파일 이용해서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거는 앞서 이제 라인과 탄젠트, 라인, 탄젠트, 라인,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그 명령어를 쳐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하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안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한번 이거 연습해 보시면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그룹으로 Predefined Profile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같은 이름이고요. Predefined는 미리 defined, 정의된 프로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파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모양들은 정말 자주 많이 그리니까 아예 명령어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이는 아이콘이겠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 그룹, 9개가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특별히 더 많이 쓰는 거고,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런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렉탱글과, 그 다음에 elongated hole, 그 다음에 헥사곤이라는 정다각형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센터드 렉탱글, 지금 바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안에 네모 하나가 중심사각형이에요. 중심사각형. 자, 좌우대칭, 상하대칭을 그때 쓰는 건데, 자, 요것들 한번 카티아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있는데요. 자, 앞서 그린 거를 스케치판에 나가서, 자, 패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 주면 이게 작업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지금 두 번째 작업을 위해서, 프리디파인드를 위해서 새로운 걸 한 번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면 XY로 해서 스케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리디파인드를 주로 쓸 거라서 자, 이 그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 렉탱글 자, 클릭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게 오리엔티드 렉탱글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회전된 사각형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아이콘은
오른쪽에 아이콘을 잘 보면 검은 점이 3개가 보이죠? 이 검은 점에 해당되는 걸 클릭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콘 클릭하고 검은 점 하나, 둘,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회전된 사각형이 보이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패럴로그램, 평행사 변형인데, 자, 얘는 점 3개가 보이죠? 하나, 2개, 3개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사 변형처럼 움직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엘롱게이트드 홀이에요. 자, 검은 점 하나, 2개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만일에 검은 점 다시 실행시켰어요. 검은 점 2개를 잡고 앞에 거보다 좀 작게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운동장에 있는 400m 육상 트랙 모양과 비슷하죠? 자, 다음에 있는 거는 엘롱게이트 홀인데 실린드리칼, 그러니까 원통형 엘링게이트 홀이에요. 자, 이건 잘 보세요. 클릭하고, 자, 2점 검은 점을 잡는 게 아니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검은 2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에다 크기만 다르게 할게요. 중심 먼저 잡고 시작점, 끝점, 마우스 움직여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키홀 프로파일이에요. 키홀이 열쇠 구멍이죠. 자, 클릭하고요. 자, 시작 12시 방향, 6시 방향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런 모양으로 더 마우스를 찍으면 되고요. 자, 이건 열쇠 구멍인데 반대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반대는 온도계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직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자, 밑에 동그란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온도계 모양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게 폴리곤이네요. 헥사곤이 아니고 폴리곤이네요. 폴리곤 클릭하고요. 폴리곤은 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 마우스 중심, 꼭지점의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하는데 지금 제가 12시 선택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보면 다각형의 개수, 정몇각형을 그릴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 클릭.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심, 마우스, 12시든 꼭지점의 모양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다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오각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 12시 방향 클릭,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그려볼까요? 마우스 중심, 자, 6시 방향, 마우스 움직일 때 위에 스케치 툴이 계속 뭔가 바뀌는 거 보이죠? 스케치 툴의 제일 끝에 보면 number of side, 그러니까 변의 수가 보이는데 저 변의 수를 선택해도 되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합니다. 혹시 저 변의 수를 가고 싶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서 여기를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오각형이 될 때 마우스가 계속 움직일 때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자, 이 상태에서 난 오각형을 할 거야. 그럼 탭 키를 칩니다. 탭 키를 치면 쏘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마우스 위에 지금 아무데나 빈 공간 했고요. 탭을 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갑니다. 그때 O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종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센터드 렉탱글이에요. 중심 사각형인데 내가 중심을 알고 사각형의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또 첫 번째 있는 건 사각형의 끝점을 잡고 끝점을 잡는 건데 지금 센터드 렉탱글은 사각형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사각형의 좌우 대칭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드 렉탱글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자, 이런 모양들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좌우 상하 대칭을 그릴 때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센터드 평행사 변형인데 참 이건 쓰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쓰고 싶으면 클릭하고 변 두 개를 잡아서 이 변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리면 되는데 자, 어렵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그 프리디파인드 프로파일이에요. 여기 헥사곤이 아니고 폴리곤이에요. 폴리곤. 자, 다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서클이네요. 서클. 자, 서클은 여러분 아시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는 게 서클인데, 통상 가장 일반적인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점, 여기 이제 점, 진한 점 보이시죠? 진한 점 3개에 해당되는 3점을 클릭하면 서클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 용도가 우리 이런 것처럼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꼭지점을 잡아서 서클을 그리는,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외접원 또는 그 세 번째 건 거의 안 써지고요. 네 번째는 이게 트리 탄젠트 서클인데 내접원과 외접원을 그릴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아크도 3개가 있는데 3.5 3포인트 아크와 3포인트 아크 스타트 위드 리미트라고 해서 적절하게 이제 3개가 다른 용도로 써요. 진짜 아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3포인트 아크 용도는 뭐 특별할 때 이렇게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3 꼭지점을 지나는 아크를 그리고 싶다. 아니면 이 사각형에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크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적절한 용도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카티아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지우고, 자, 다 지워야 되겠네요. 다 지우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서클 클릭하고요. 서클 중심 잡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치수는 안 보이죠? 카티아에서는 치수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3포인트를 그릴 텐데요. 하나, 둘, 3개 잡으면 서클이 그려집니다. 자, 제가 강의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하나, 둘, 3개.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또는 자, 프로파일로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삼각형의 3점을 지나는 서클을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려주는 게 3포인트 서클입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좌표계를 입력하는 건데 쓸 일 없습니다. 좌표 카티아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걸 그려볼 텐데요. 네 번째 거는 자, 접선 탄젠트가 접선인데 접선 3개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둘, 3개를 클릭하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서클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도 있는데, 자, 얘는 포인트 3개를 찍으면 아크가 되는 거고요. 자, 용도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에 한 점, 두 점, 3점을 지나는 아크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 3포인트 아크 스타트 위드 리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심 3포인트가 있을 때 끝점 2개를 잡고 가운데 있는 점을 마지막에 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과 끝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가운데 위치를 클릭한다는 건데,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과 끝점 잡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일반적인 아크인데요. 중심 잡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중심 잡고 시작부터 이렇게 돌려서 끝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아크예요. 자, 요렇게 이제 아크와 서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이제 나머지 것들인데,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해놓은 하나, 둘, 스플라인에서는 스플라인만 쓰고요. 밑에 이제 전체 이름 다 있고요. 코닉에서는 4개 중에 첫 번째 있는 엘립스만 주로 쓰고, 라인에서는 첫 번째 있는 일반적인 라인과 세 번째 있는 바이 탄젠트 라인, 서클이 2개 있을 때 탄젠트 선을 이렇게 그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회전축을 그릴 때 전문으로 쓰는 그런 아이콘이고, 포인트는 점을 찍거나 어떤 선과 선의 교차점을 잡아낼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만 주로 쓰고 나머지 것도 이제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잠깐 카티아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자, 스플라인 클릭 이렇게 해서 자유곡선을 그릴 때 쓰는 거고요. ESC 치면 종료되고, 특별하게 이 흰색 점을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요.
선을 전체 잡고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스플라인이고요. 자, 엘립스 하겠습니다. 엘립스. 엘립스는 타원인데, 타원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축이 두 개인데요. 장축과 단축이에요. 그래서 중심 잡고 장축 또는 단축 잡고 90도 방향으로 다시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심 잡고 장축 잡고 다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안 된 거예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장축 단축을 그리면 럭비공처럼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인데요. 라인은 뭐 쉬우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리는 거고, 세 번째 있는 라인이 바이탄젠트 라인이에요. 자, 여기 서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서클 사이에 라인을 그리는데 탄젠트 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 클릭할게요. 클릭. 서클과 서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탄젠트 선을 그릴 수 있고요. 바닥 칠게요. 서클과 서클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장구처럼 X로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서클을 잡는데 두 번째 서클을 잡을 때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될 것 같죠? 이렇게. 자, 여기하고 여기 잡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라인이고요. 자, 이제 포인트가 축이네, 축. 회전축은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나중에 도면 해독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직선이, 실선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점선이라고, 일점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회전축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점세선은 회전축을 그리는 데 쓰는 거고, 엑시스가 이러한 그 회전축을 그리는 엑시스, 회전축을 그리는 전문 아이콘이에요. 자, 이제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과 라인의 교차점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줄 때 쓰는 건데, 네 번째 있는 게 이렇게 포인트를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교차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교차점을 이렇게 찍어서 위치를 표현하는데 잘 안 보이죠? 제가 포인트를 중간에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는 게 포인트고, 교차점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얘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 교차점 여기 보이나요? 예, 그래도 조그맣게 보이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나머지 것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거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것만 주로 지금의 이제 활용을 할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배운 이러한 많은 명령어를 통해서 이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축구장의 그림을 이제 명령어를 써보죠. 이런 건 렉탱글로 그리면 될 것 같고요. 라인으로 그리고요. 서클로 그리겠죠. 자, 요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는 코너킥을 차는 부분인데 아크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페널티 에어리어인데 저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사각형 상하운 그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돼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센터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렸고요. 자, 얘도 센터 렉탱글, 얘는 아크.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엘립스, 얘는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에 구애받지 않고 이 축구장의 모양을 그릴 수 있으면 오늘 나는 그 배운 명령어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도면에는 이런 치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치수와 관계없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모양만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칭, 좌우 대칭이 표현하는 회전축이에요. 엑시스. 엑시스까지만 그려보시고요. 치수는 관계없습니다. 모양만 같으면 돼요. 모양만 같으면 뭐 더 찌그러졌거나 길거나 이런 건 관계없으니까 치수로 오늘 저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양만 그리면 될 것 같고,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를 그릴 때는 뭐로 그리면 될까요? 네, 프로파일로 그리면 되고요. 요 세로로 되어 있는 빨간색 요 선은 엑시스로 그리면 되겠죠.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는 나만의 차 그리기인데 내가 개발하고 싶은 차를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은 자동차를 개발하고 싶죠? 내가 만든 차를 타고 싶은 게 여러분 꿈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샘플 그리는 거고, 여러분이 치수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차를 그리는 거예요. 자, 조건은 2차원 스케치를 5개 이상의 다른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얘 한 번에 다 그리지 못합니다. 여기 왼쪽 트리에 보면 헤드 한 번, 두 번, 포켓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했을 텐데, 스케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클, 안에는 폴리곤, 다각형이요. 정다각형 그렸을 거고요. 여기 아크도 있을 거고요. 엘런게이트드 홀도 두 개나 있고요. 뭐, 바깥 모양은 저 프로파일로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을 쓰고 여기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트리가 보이게 화면 캡처해서 또 컬러링 작업도 하고 화면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티아가 없는 친구들은 일단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복귀해서 카티아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